안녕하세요. ISMSP 윈의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인증기준 문제풀이 애드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증기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인증기준의 주요 확인사항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결함 사례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지 됩니다. 기존의 인증기준 안내서에 있는 결함 외에 추가적으로 실무에서 실제 결함이 발생하는 부분까지 기재를 했고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인증 기준, 제가 이제 이걸 보시면 인증 기준이 총 102개가 있고요. 유사 인증 기준이 2개가 있습니다. 2개를 이제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인증 기준에 대한 주요 확인 사항이 여기 한 줄 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함 사례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인증기준 문제와 문제에 대한 정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삭제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1.1 경영진의 참여입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영진, CEO 이런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인증 기준이죠. 경영진의 참여의 그 한 줄 정리는 경영진의 역할, 책임, 문서화, 보고 체계죠. 그리고 유사 인증 기준은 1.1.2 최고 책임자의 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보호 책임자, 이런 책임자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1.1.1은 CEO 같은 경영의 최고 책임자, 그리고 1.1.2는 CISO나 CPO 공식 지정, 그리고 자격 요건, 이런 인증 기준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1.1.1 경영진의 참여 관련 인증 기준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함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1.1 경영진의 참여 결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분기별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경영진 CEO죠.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장기간 보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경영진이 참여가 안 된 거죠. 중요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면서 활동 관련 보고, 승인, 의사결정에 경영진 또는 경영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CEO뿐만 아니라 CEO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보면 CFO, CHO, COO 이렇게 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포함해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포함해서 위임받은 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였으면 1.1.1 경영진 참여 결함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서화하고 실제 참여한 것까지 확인이 돼야지 경영진 참여 결함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그리고 2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영 환경이 악화가 있더라도 1년 동안 정보보호 활동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면 경영진 참여 결함이다. 맞겠죠? 그리고 3번에 위험평가 계획서 결과서에 CEO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면 경영진 참여 결함에 해당한다. 위험평가 계획서나 결과서 이런 거는 CEO가 아니라 CISO나 CPO 같은 곳에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함으로 볼 수는 없죠. 중요 정보보호 활동에 대해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관련 증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1.1.1 참여 결함에 해당한다. 증거까지 있어야 되죠. 증거 자료.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요. 경영진의 중요 정보보호 활동 참여는 반드시 결재에 의한 승인 증적이 있어야 한다. 사실 결재가 이제 유효한데 불가피한 경우 메일 보고 형태도 가능하죠. 두 번째 1.1.2 최고 책임자의 지정. 이거는 CISO CPO랬죠. 여기랑 이제 구분한 인증 기준은 2.2.1 주요 직무자 지정 관리. 여긴 주요 직무자는 물론 CISO CPO 뿐만 아니라 뭐 IT 관리자, 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관리자 이런 것들 총괄해서 주요 직무자를 지정하는 거죠. 기준 정의, 지정, 최신화, 개인정보 취급자 목록, 그리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화하는 인증 기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1.1.2 최고 책임자 지정의 CISO CPO 공식 지정, 뭐 자격 요건 이런 인증 기준이 주요 확인 사항이죠. 결함 사례를 보시면 최고 책임자의 지정 결함. 임원급이 아닌 자가 CISO CPO 지정되었으나 CISO CPO 의사결정 최종 승인을 상위 부서장에게 받는 경우, 그러면은 최고 책임자가 이런 의사결정에 참여가 안 된 걸로 볼 수가 있죠. 물론 경영진의 참여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최고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 예산 등의 자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책임자의 역할이 규정된 경우, 그리고 정보보호 책임자가 시행령에서 명시한 학위, 정보보호, 정보기술 분야, 경력,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시행령에 따른 CISO 지정 겸직금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CISO 지정 신고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받는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처리 관련 임원이 존재하는데도 부서장으로 CPO를 지정한 경우, 원래 임원이 없을 때 부서장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도상에 CISO CPO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사발령에 공식적인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래서 CISO는 과기정통부 신고를 하는 거죠. CPO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는 아니지만 둘 다 공식적인 인사 발령을 해야 되는 거죠. CISO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 요건도 일반 자격 요건과 특별 자격 요건이 있고요. 특별 자격 요건은 이제 겸직금지. 겸직금지 대상은 보통 ISMS 의무 대상자이면서 자산이 5천억 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죠. 또는 자산이 5조, ISMS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럴 때는 겸직금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1.1.2 관련돼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CISO가 지정되었으나 책임과 역할이 미흡한 경우 맞죠? 그 CISO로 CPO로 지정되었으나 의사결정 최종 승인을 상위 부서장에게 받는 경우 아까 했죠? 결함이죠. 그리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인력, 예산,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책임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번 같은 경우는 정책 수립 결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 책임자의 지정 결함으로 볼 수가 있죠. 아까 했죠. 4번 같은 경우 CPO를 공식적인 인사 절차에 따라서 임명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1.1.2 지정 결함이다. 신고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CISO 겸직금지는 CPO를 겸직할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3번, 4번 물론 이제 CPO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이어야 되는 거, 임원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 부서장인 거.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겸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거고, CISO가 이제 임원이냐 아니냐 그것도 이제 봐야 되긴 하지만 크게 틀리던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5번은 맞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3 조직 구성입니다. 조직 구성과 유사한 인증 기준은 1.1.6 자원 할당이죠. 그래서 자원 할당은 일단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 예산, 인력 지원, 뭐 계획, 결과 분석, 평가, 이런 인증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은 한 줄 정리, 실무조직,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호 실무협의체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함사를 보시면 첫 번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조직의 중요정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없는 역할과 책임을 지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구성이 그래서 핵심이죠. 인프라 운영, 개발 조직 내에 정보보호 조직이 편입되어 있지만 운영과 개발과 관련하여 정보보호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안 통제, 직무분리, 독립성 보장이 없는 경우, 그래서 조직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된 걸로 볼 수 있죠. 마케팅 또는 IT 운영 그룹 내에서 정보보호 조직이 존재하며 보안성 검토, 부서 결제, 인가 절차 준수를 요구하기 어려워 정보보호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도 조직 구성 결함이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 뭐 이런 조직 관리상의 이론이 적용이 안 되면 결함이고요. 내부 지침에 중요 정보 처리 부서, 개인정보 처리 부서의 팀장급으로 구성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는 거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교육, 예산 이런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주요 사항, 그러니까 아젠다죠. 안건이 검토, 의사결정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결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 조직 구성상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 감독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 조직 구성 당연히 결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런 의사결정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역할과 책임을 지닌 자로 구성이 된 경우 당연히 조직 구성 결함이고요. 인프라, 운영, 개발 조직 내에 정보보호 조직이 편입되어 있고 운영과 개발과 관련하여 정보보호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보안 통제, 직무 분리 이런 보장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조직 구성 결함이다. 보안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조직 구성 결함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고, 마케팅 또는 IT 서비스 운영 그룹 내에서 정보보호 조직이 존재하며 보안성 검토 등 부서 간 결제, 인가 준수를 절차 준수를 요구하기 어려워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당연히 조직 구성 결함이고요.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경영진 참여 결함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5번이고요. 그 다음 1.1.4 범위 설정입니다. 유사 인증 기준은 정보자산, 식별, 이건 정보자산 분류 기준, 식별, 보안 등급, 정기적 최신화. 그래서 차이를 아실 수 있겠죠. 범위는 이제 ISMS 인증 범위 큰 거고요. 정보자산은 하나의 이제 아이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식별을 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최신화하고, 그래서 범위 설정은 좀 큰 카테고리죠. 그래서 핵심 자산, 예외사항, 근거 관리, 문서화, 범위 설정의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결함을 보시면 첫 번째, 의무 대상인 경우 조직의 핵심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단말기 이런 인증 범위에서 식별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단위나 정보 시스템이나 좀 큰 틀을 카테고리를 범위로 보는 거고요. 단말기에서 하나 이제 품목들이 누락된 거는 정보자산 식별. 지금은 이 단말기 전체 이 카테고리가 누락된 거는 범위 설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증 범위에서 보안 시스템, PC, 백신 중앙관리 서버가 이제 누락된 경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위에서 이 카테고리가 누락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로 설정된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중요 의사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사업부서, 조직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런 조직이나 이런 임직원도 범위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 대상자인데 인터넷에 공개된 일부 웹사이트가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이거 가장 심각한 거죠. 그리고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발 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 시스템, 외주업체 직원, PC, 테스트용 단말기가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그래서 자산에서 누락된 경우,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그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범위 설정에서 지금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는 거네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자율적으로 받는 경우, 인터넷에 웹사이트가 이제 공개된 웹사이트가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범위 설정 결함 맞죠? 두 번째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로 설정된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중요 의사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사업부서, 핵심 조직 인력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조직 구성 결함이 아니라 지금 아까 범위잖아요, 범위. 그래서 114 범위 설정 결함이죠. 3번은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관련자 협의, 책임자 승인이 있는 경우라도 범위 설정 결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에 대해서 사유나 뭐 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근거를 남기라고 했죠. 근거가 있는 경우는 결함이 아닌 거죠. 어, 1번 같은 경우,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보안 시스템, 백신 중앙관리 서버 인증 범위에서 배제하는 경우 범위 설정 결함 맞죠? 5번 같은 경우 의무 대상자, 핵심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터넷 뭐 이런 정보 시스템 누락된 경우 범위 설정 맞죠? 1번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받는 경우죠. 자율적으로 받는 경우, 이걸 제가 잘 못 봤네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실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의무 대상자는 범위에서 누락하면 안 되지만 자율 대상자는 범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범위 설정 결함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5번입니다. 1.1.5 정책 수립입니다. 유사 인증 기준은 정책의 유지 관리, 보호 대책 공유입니다. 정책인 거는 공통적이지만 이건 유지 관리, 어떻게 보면 정책의 재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재개정하고 이해관계자 검토하고 이력 관리하는 거죠. 보호대책 공유, 정책 수립한 다음에도 공유하는 것 때문에 이제 비슷할 수가 있죠. 보호대책 공유는 보호대책의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보호대책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거죠. 정책 수립의 주요 확인 사항은 정책, 시행문서 승인, CEO, 뭐 CISO, CPO, 임직원에게 이제 전달, 공유하는 부분이 있죠. 결함 사례를 보시면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재개정 시에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런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에 정책 개정 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CISO, CPO 승인을 근거로 개정된 경우, 내기 후에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지 않았으면 결함은 아닙니다.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내규를 어긴 걸로 이제 정책 수립 결함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침서가 최근에 개정되었으나
관련 부서 임직원에게 공유 전달되지 않으면 공유 전달이 안 된 거죠. 구 버전의 지침서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결함이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침서를 보안부서에만 관리하고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임직원 전달 잘못된 거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1.1.5 정책 수립 인증 기준 결함에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시오.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재개정 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정책 수립 결함이죠. 두 번째, 정보보호 이런 정책서 재개정 시에는 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면 조직 구성 결함이다. 아니죠. 정책 수립 결함인데 물론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내규에 하도록 내규에 구성을 해서 회의 안건으로 의결을 하도록 했을 때 정책 수립 결함이죠. 어쨌든 조직 구성은 아니니까 틀린 거고요. 3번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침서를 보안부서에만 관리하고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런 공유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호대책 공유 결함이다. 정책 지침서를 공유하는 부분은 이제 정책 수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4번 IT 개발 운영부서의 구 버전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서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책 수립 결함 맞죠. 5번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시행문서의 재개정 시 CEO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정책 수립 결함이다. CEO의 이제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CISO나 CPO 승인을 받으면 결함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내규에 CEO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면 정책 수립 결함이 되긴 하죠. 그래서 세모기 때문에 답은 1번이랑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6 자원 할당입니다. 유사 인증 기준으로 1.2.4 보호대책 선정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보호대책 선정은 위험 평가에 따른 위험 처리 전략, 해전 감수죠. 그리고 이행 계획 수립해서 하는 거죠. 자원 할당은 인력 전문성 확보, 예산, 인력 지원, 계획, 결과 분석 평가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인증 기준을 이거 유사 인증 기준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들었어요. 며칠 들였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1.1.2랑 1.1.1이 두 개가 유사하다 그러면 뒤에 거에서도 그 전에 나왔던 인증 기준을 하면 매칭이 되잖아요. 1.1.1이랑 1.1.2 1.1.1은 1.1.2랑 같고 유사하고 1.1.2는 1.1.1과 유사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새로운 거를 굉장히 도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결함 사례 보겠습니다. 여러 사업 본부별로 CPO가 각각 존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본부별로 일치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자원이 이제 할당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구성 인력이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경험, 이런이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통제, 전문 교육 수행, 전문 인력 확보가 없는 경우, 아까 여기 인력 지원 문제죠. 이 전문성 확보, 이 문제죠. 인증을 취득한 이후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이고 기존 인력을 타 부서로 배치하거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인력 확보 예산 이쪽에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조직을 구성하는데 분야별 전문 인력을 갖춘 인력이 아닌 관련 IT 전문성이 없는 인력으로 보안 인력을 이제 구성한 경우 이것도 앞에 인력 전문성 확보에 해당이 되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 비용을 최고 경영자가 지원하지 않고 법적 위험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예산 관련된 부분은 이런 자원 할당 결함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사실 이 보안 인력 구성한 경우 아까 본부별로 이 CPO가 있으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거랑 한번
이 앞에 다시 한번 조직 구성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실무조직, 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실무협의체가 있어서 좀 유사한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116 관련돼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죠. 여러 사업본부별로 각각의 책임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활동이 본부별로 일치되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 아까 116 결함으로 봤죠. 그리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구성, 인력이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경험이 부족하여 이런 관리체계 수립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전문교육 수행, 전문인력 확보 등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116 결함이다. 노력을 하면은 116 결함이 아닐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러한 증거까지 되어 있어야 되죠. 여기 이제 보안 통제가 효과적이면 결함이 아니다. 그리고 인증을 취득한 이후 인력을 대폭 줄이고 타 부서로 배치한 경우 이거는 자원할당 결함의 대표적인 거죠. 정보보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 자원할당 맞죠. 예산 관련된 건 무조건 그랬죠. 116 자원할당 인증기준 심사 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 보안 기능 미적용 세부 규정이 절차에 따라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것도 자원할당의 인증심사 시 확인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번입니다.